네, 반갑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에 의해 4주차 수업입니다. 자, 4주차 수업까지 이렇게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실에서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제 3주차 수업까지는 제 얼굴을 정말 작게 보여주다가 4주차 수업에서는 그래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볼 수 있도록 제가 조금 화면을 좀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수업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4주차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1교시에 제가 올려놓은 영상 한 4분 조금 넘는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동 청소년기에 대해서 이제 청소년 사춘기, 이제 반항의 이유라는 영상을 제가 올려두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요. 오늘 그래서 저희가 배울 내용, 저희가 해야 될 수업들이요. 아동기와 청소년기에서 정의할 수 있고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심리 정서적 특징과 사회문화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또 아동 청소년기의 공격성과 폭력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아동 청소년의 공격성과 폭력 행동을 이해하고 감소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이걸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조금 이해한다면 여기 이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청소년기의 호르몬이라든지 아동 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 발달의 특징들을 이해한다면 이 학생들이 왜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행동들이 왜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질문을 던져보면 여러분의 청소년기는 어땠습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청소년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얼마 전까지 또 청소년기였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렇고 중학교 때는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조금은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수업을 하거나 어떤 내용을 배울 때 이론적인 것을 항상 내 현장에다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연관을 지켜서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지식들은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교직 수업은 지식만 늘리는 수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선생님으로서 교사로서 가지는 제일 기초적인 겁니다. 제가 아마 수업 시간마다 이런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마음의 세팅, 마인드셋은 제가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지금 계속 수업을 하면서 우측 하단에 제 얼굴이 계속 나오니까 신경이 쓰이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거를 조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뭐 아동기는 특징이 있고 청소년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들은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나의 삶에서 내가 이 나이 때 이런 부분 때문에 이런 특징을 가졌구나라고 조금씩 가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생활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지금 난 아직 좀 청소년기의 특징을 나도 아직 가지고 있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이해한다면 그 시기에 학생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다라는 거죠. 지금 간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대상자가 되고 초등학생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유아교육과 같은 경우는 유아들이 특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배우는 내용이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도 있고 조금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추후에 여러분들이 또 가정을 꾸려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아동 청소년기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아동기란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아동기는요 학령기라 불리기도 하고요 6세에서 12세 사이의 초등학교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제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지게 되면서요 또래의 집단과의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건강한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시기에는 부모와 가정의 영향권이 다소 벗어나서 또래와의 인간관계가 크게 확장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래 시대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유치원까지는 선생님이 많이 케어를 해줍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내가 배가 아프거나 어떻게 화장실을 가는 부분들도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물론 초등학교도 그렇긴 하지만 초등학교는 이제 수업 종이라는 게 생기죠. 수업 교시 생겨서 수업 땡땡 소리도 나고 그런 조금씩 더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떨어지는 시기도 길어집니다. 제가 아는 아이도요. 초등학교 가서 처음에 적응하기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쉬는 시간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무시하기도 하고 학교에 부모님이 많이 불려가기도 했는데요. 이 시기가 제일 힘들어서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학교 가는 거를 거부하거나 학교 가기 싫어하는 친구도 생각보다 있다라는 거죠. 이 시기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가정에서 또래 집단으로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떠올려 보시면 초등학교 때 친구 사귀는 것들, 지금 초등학교 친구들 아직 연락하고 있나요? 그때 친구들이 좀 더 그래도 좀 더 지금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친구도 좀 더 끈끈한 게 있죠. 물론 중고등학교도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해 본다면 분명히 이제 또래 관계가 시작되었다는 걸 좀 기억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요. 자기중심성, 8, 9세경이 되면 이제 자기중심성이 사라지고 주변 세계를 객관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아직까지 유치원 아이들과 많은 차이를 보이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요. 이제 8, 9세 초등학교 1, 2학년 좀 넘어가면서 이제 중심성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죠. 발달을 한다면. 주변 세상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고요. 삐아제 이론에서는요. 구체적 조작기라고 합니다. 보존 개념을 획득하고요. 자아 중심주의에서 탈피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도덕 발달 단계에서는요. 타율적 단계에서 자율적인 단계로 변화합니다.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막 시키고 누군가가 억지로 하던 부분을 이제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구나 라고 조금씩 알아가고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죠. 초등학교 입학과 더불어서 이제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요. 더 많은 또래들과 집단 생활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성격과 사회성 발달을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회생활은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환경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선생님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고 학년이 올라가면 선후배, 그 이동하는 과정에 만나는 이웃 사회 등 관계가 넓어짐에 따라서 아동은 보다 자율적이고 규범과 규칙을 익히는 새로운 사회생활에 적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사회가 만들어지고요. 사회에 따라서 우리가 구성해야 될 부분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들,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좀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 아까 앞서 말한 것과 해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요. 부모가 이 부분을 놓아주지 못한다면, 이런 걸 놓아주지 못한다면 이 친구의 자아중심주의가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요즘 시대를 좀 본다면 현장에 계신 분들도 알겠고 유치원 현장을 좀 보신다면 더 잘 알겠지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자율적으로 풀어주는 게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조금 더 성장할 기회, 아이들 스스로 선택할 기회들을 과연 부모들이 제공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들이 점점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고 스스로 하는 부분들이 아닌 그런 타율적인 거, 엄마 탓을 하거나 부모님 탓을, 아버지 탓을 하거나 나 몰라요 하면서 점점 의지적으로 되는지, 이 중요한 시기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경험을 주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초등학교 1, 2학년들을 얼만큼 자유롭게, 얼만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조건 이건 나빠요, 이건 잘못되었어요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좀 돌아본다면 우리가 또 아이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 만나거나 학생들 만날 때 부모님을 같이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은 뭐 또 부모님의 직업이나 부모님들의 함부로 물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교육이나 상담을 하는 입장에서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아이를 보는 선입견이 생겨선 안 되지만 아이를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인프라는 분명히 중요한 겁니다. 최근에 EBS에서 하고 있는 뇌와 이제 우리 발달들을 관련을 하고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SES는 사회적 그런 관계망처럼 그 돈을 많이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사람이 뇌의 발달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아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볼 수 있어야 잘못된 걸 고쳐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초등학교 1, 2학년의 자기중심성이 서서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조금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